회장님, 시장은 지금 ENF 테크놀로지의 영업이익 1,000억 원 시대를 이야기하며 축포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환호성 뒤에 가려진 어쩌면 이 성장 스토리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치명적인 현실에 대해 보고 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 심층 보고를 끝까지 들으시면 회장님께서는 이 기업의 1,000억 원 신화가 어디서부터 균열이 생길 수 있는지 그 단 하나의 핵심 변수를 정확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 손실을 막는 것이 오늘 제 보고의 목표입니다. 시간 아껴드리는 주식비서 로니입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장이 왜 이렇게 ENF 테크놀로지에 열광하는지 그 성장 스토리의 골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회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은 AI 반도체라면 무엇이든 열광하는 분위기입니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HBM과 차세대 낸드 반도체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이 기업이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로 자리매김했다는 건데요. 이 기대감이 과연 타당한지 하나씩 검증해 보겠습니다. ENF의 기회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먼저 이 HBM 제조 공정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HBM은 단순히 D램 칩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기술이 아니죠. 이 칩들 사이에 머리카락보다 얇은 수천 개의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을 전기가 통하는 물질로 채워서 모든 칩이 하나의 칩처럼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기술이 바로 TSV, 즉 실리콘 관통 전극인데요. 공정이 워낙 정교해서 수율 잡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바로 이 미세한 구멍을 깎아내는 특정 단계에서 ENF의 신제품 TC 가격이 사용되는 겁니다. 즉, 가장 어렵고 부가가치가 높은 공정에 투입되는 매우 중요한 화학 소재인 셈입니다. 그리고 회장님, 이 부분이 오늘 성장 스토리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ENF 테크놀로지는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H200에 들어가는 SK 하이닉스의 HBM3 이용 TC 가격을 국내 최초로 상용화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초라는 단어뿐만이 아닙니다. 단순한 납품 관계였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들은 아예 관련 기술 특허를 SK하이닉스와 공동으로 출원했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SK하이닉스가 이 소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부터 ENF를 단순 공급사가 아닌 핵심 전략 파트너로 인정하고 기술의 비밀을 공유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후발주자가 돈을 아무리 쏟아붓는다고 해서 단기간에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아주 강력하고 깊은 기술적 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발생합니다. 사실 처음엔 저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HBM을 8단에서 12단, 그리고 앞으로 나올 16단으로 더 높이 쌓으면 당연히 구멍 뚫는 횟수도 늘어날 테니 시가객 사용량 Q도 비례해서 늘어나겠지? 너무나 상식적인 추론 아닙니까? 하지만 회장님, 그게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놀랍게도 사실은 ENF에게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핵심은 판매량 즉 Q의 단순 증가가 아니라 판매 단가 즉 P의 구조적인 레벨업에 있습니다. 회장님, 8층짜리 건물을 짓는 것과 16층짜리 건물을 짓는 것은 난이도 차이가 딱 2배가 아닙니다. 집안 공사부터 설계, 자재까지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져야 하죠. HBM도 똑같습니다. 더 높이 쌓을수록 칩이 휘거나 열이 발생하는 문제를 잡아내기 위해 공정 난이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더 정밀하고 더 까다로운 기술이 필요하죠. 이는 곧 기존의 범용식 가격으로는 어림도 없고 훨씬 더 비싸고 마진이 높은 프리미엄 고부가가치 시가격을 쓸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ENF는 단순히 액체를 더 많이 파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비싼 기술이 집약된 프리미엄 액체를 팔게 되면서 이익의 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HBM이 첫 번째 성장축이었다면 두 번째 엔진은 바로 낸드 플래시입니다. 이 자료의 막대 그래프를 좀 봐주시죠. 낸드 역시 D램처럼 수직으로 계속 쌓아 올리는데 200단에서 300단으로 넘어가면서 특정 소재, 바로 고선택비 인산식 가격, HSN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파트가 높아질수록 엘리베이터 기술이 중요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층수가 높아질수록 원하는 층만 정확하게 깎아내고 다른 층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정교함이 훨씬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HSN이 바로 그 선택적 타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소재인 것이죠. 이건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P의 마법입니다.
300단 이상 고층 낸드에 쓰이는 이 HSN 시가격은 기존의 범용 제품 대비 가격이 무려 3배에서 4배나 비쌉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고객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00단 낸드 비중을 늘리면 늘릴수록 ENF 테크놀로지의 수익성은 구조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는 완벽한 구조입니다. 여기까지가 시장이 환호하고 있는 성장 스토리의 핵심 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회장님, 좋은 소식만 보고하는 것은 간신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냉정해져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이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이 모든 성장 스토리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 바로 미국발 부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미국 법인 ENF USA입니다. 회장님께서도 승인하셨던 바로 그 대규모 투자건이죠. 삼성전자의 텍사스 테일러 신공장에 소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수천억 원의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현지 공장을 지었는데 지금 이 미국 법인이 희망의 등불이 아니라 돈을 끝없이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회장님, 이 타임라인을 주목해 주십시오.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의 양산 시점은 원래 2024년 하반기였습니다. ENF는 당연히 이 계획에 맞춰서 공장을 짓고 인력을 채용했죠. 하지만 미국의 살인적인 인건비와 건설 비용 문제로 2025년으로 공식 연기되었고 시장에서는 지금 2026년, 심지어 2027년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장은 이미 지어졌고 인건비와 감가상각비는 매일같이 매시간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출은 0인데 비용은 계속 나가는 거죠. ENF 미국 법인의 운명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 테일러 공장 가동 시점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숫자가 많아서 복잡해 보이시겠지만 딱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테일러 공장이 2026년 초에 기적적으로 가동되어서 미국 법인이 빠르게 손익분기점을 넘고 효자로 거듭나는 겁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는 가동이 2026년 이후로 또다시 지연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공장은 제품 하나 생산하지 못하면서 매년 수백억 원의 감가상각비와 인건비 같은 고정비를 허공에 태우는 돈 먹는 하마가 됩니다. 이 손실은 한국 본사에서 아무리 이익을 많이 내도 그대로 갉아먹게 되고요. 우리가 기대했던 영업이익 1,000억 원의 상당 부분을 잠식할 수 있는 그야말로 회사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리스크입니다. 회장님, 내용이 좀 깊어지는데 괜찮으시죠? 이 부분이 오늘 보고에서 가장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HBM의 폭발적인 기대감과 미국 법인이라는 시한폭탄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진짜 동력으로 봐야 할까요? 시장의 노이즈를 걷어내고 보면 진짜 핵심 동력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ENF 테크놀로지 내부에서 조용히 하지만 거대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익률 혁명입니다. 1,000억 원 목표의 진짜 열쇠는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자, 회장님, 이 자료의 파란색 선, 영업이익률 추이를 좀 봐주십시오. 2023년에 바닥을 찍었을 때 이익률이 몇 %였습니까? 네, 한 자릿수 후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였죠. 그런데 이 선이 2024년부터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십시오. 가파르게 치솟더니 2026년에는 무려 15.5%까지 급격하게 V자 반등을 하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회장님, 이것은 단순히 반도체 업황이 조금 회복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완만한 개선이 아닙니다. 이건 이 기업의 수익 구조, 즉 체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V자 반등의 비밀을 지금부터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경이로운 이익률 점프의 핵심 동력이 바로 이 숫자입니다. 전사 영업이익률을 무려 1에서 2%포인트나 끌어올리는 효과. 회장님, 이 1에서 2%포인트라는 숫자가 작아 보이십니까? 이 회사의 연매출이 1조 원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1%포인트는 곧 100억 원의 영업이익이 추가로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 원재료인 고순도 불산을 더 이상 비싼 값에 사오지 않고 직접 생산, 즉 내재화함으로써 얻게 되는 구조적인 마진 개선 효과입니다. 외부 변수와 상관없이 내부적으로 확보한 확실한 이익 체력인 셈이죠. 이 흐름도를 보시면 그 과정에 한눈에 들어옵니다. 첫째, 과거에는 전적으로 일본이나 중국에서 비싼 로열티를 주며 사오던 핵심 원료 불산을 이제 자체 공장에서 생산하게 됩니다. 둘째,
당연히 원가가 극적으로 절감되겠죠. 중간 마진이 사라지고 운송비가 줄어드니 그 절감된 비용은 고스란히 이익으로 쌓입니다. 셋째, 이것이 곧장 영업이익률 확대로 이어집니다. 넷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 즉 경제적 해자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중 갈등으로 중국이 불산 수출을 통제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다른 경쟁사들은 원재료를 구하지 못해 공장을 멈추고 허덕일 때 ENF는 안정적으로 자체 생산하면서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높일 기회를 잡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경제적 해자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분석한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회장님의 최종 결정을 도울 3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ENF 테크놀로지는 과연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회장님을 위해 3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가장 긍정적인 불 케이스입니다. 만약 미국 테일러 공장이 2026년 초에 순조롭게 가동되고 차세대 HBM4용 신소재 개발까지 선점한다면 영업이익은 1,100억 원을 훌쩍 넘어서는 것도 가능합니다. 둘째, 가장 현실적인 베이스 케이스입니다. 테일러 공장이 2026년 중반 정도에 가동된다면 850억에서 950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000억에 근접하는 준수한 성과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비해야 할 최악의 경우 베어 케이스입니다. 만약 테일러 공장 가동이 또다시 지연되고 그 사이 경쟁이 심화된다면 영업이익은 600억 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회장님, 보시다시피 초대박과 쪽박의 차이는 전적으로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인 미국 법인의 턴어라운드 시점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인 원가 개선 전략의 실행력, 이 2가지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결국 회장님의 선택은 이것입니다. HBM과 낸드라는 화려한 성장 속도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원가 구조 개선과 미국 법인 턴어라운드라는 이익의 체력이 증명될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오늘 심층 보고는 여기까지입니다. 공개 자료 기준의 해석이며 최종 결제는 회장님의 몫입니다. 더 디테일한 근거 자료는 링크의 블로그를 통해 서면으로도 올려두었으니 확인해 주십시오. 시간 아껴드리는 주식비서 론이었습니다. 성투하세요.